자꾸 얘기하면 머리만 복잡해지지. 아이고, 잘 되는 것들. 시험 보기 전날 공부 많이 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은 거. 네. 아니, 근데 왜 이렇게 멋진 안경 쓰셨네요? 무슨 사고 나셨다며? 멋진 안경이 아니라, 또 숙제를 내주셔가지고. 그렇구나. 숙제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가 유리창에 머리를 부딪혔는데. 저런. 눈이 완전히 그냥 시퍼렇게 멍이 들었어요. 아이고. 미안합니다. 네. 아니, 좀 어려운 문제 좀 주지 마세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제가 이 미디어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데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이종환 교수님에 대한 평이 아주 좋게. 그래요? 그럴 리가 없는데. 네, 뭔가 좀 이렇게 새로운 걸 배울 수 있어서 좋았다. 그리고 새로운 걸 자꾸 기획을 해달라.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전화로 빨리 합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사고를 내셨네. 네. 미안합니다. 하여튼. 더군다나 오늘 로봇에 대해서 하라 그러다가, 네. 하라 그러셔가지고, 로봇에 좀 생각을 해보다가, 그야말로 로봇식으로 세상 물정을 잘 구별 못하고, 부딪혔습니다. 예. 여러분, 자, 우리 이종환 교수님 모시고 로봇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전에 저희가 트랜스휴머니즘에 대한 이야기를 장시간 했었습니다. 그래서 로봇이 오는 것은 이제 우리가 다 받아들여야 되는 세상으로 인지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로봇이 오면 어떤 분들은 편해져서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이거 로봇이 오면 내가 일자리 다 뺏기는 거 아니야? 이거 불안한데? 뭐 옛날에 우리 있었잖아요. 러다이어트 운동? 러다이어트 운동? 그것이 있어가지고 어떻게든지 로봇이 오지 못하게 자꾸 막는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로봇이 오면 정말 행복합니까? 우리 편해집니까? 일단은 행복할 수도 있고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고, 뭐 나랑 너무나 밀착되는 하나의 동반자가 될 수도 있고, 나랑 싸움만 하는 그런 파트너가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구나. 사실은 이제 지금 로봇이 온다는 거는 분명하고요. 로봇을 우리가 막을 수는 없습니다. 지난번에 잠깐 우리가 트랜스휴머니즘 얘기를 할 때, 그 문명이 발전하는 양상을 보면서, 거기 뭐 인공지능의 개발을 했다 이런 거 다 얘기를 하면서 거기서 이제 핵심을 차지하는 실질적인 실행력을 가진 그 행동가는 결국 로봇이 될 것이겠 말이에요. 인공지능은 사실은 가상세계에서 쉽게 얘기하면 책상에 앉아서 생각만 하는 존재와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것이 실제로 세상에 들어가서 세상을 바꾸는 역할, 뭔가 행동을 하는 역할은 이제 로봇에게 주어질 것이고, 그래서 로봇이 사실은 그 세상을 바꾸는, 또 미래로 향하는 실질적인 에이전트라고 그러죠. 행위자가 될 것은 틀림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인간과 로봇이 어떤 관계를 갖게 될 것이냐. 그것에 따라서 인간이 행복해질 수도 있고 불행해질 수도 있고, 또 인간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적대적인 관계를 맺을 수도 있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제 금년 뭐 이슈 중에 하나가, 지난번에 우리가 그 비트코인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지만, 사실 로봇이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라고 봐요. 그래서 금년부터 소위 말하는 이제 뭐 Magnificent Seven이라고 하는 회사 중에 몇 군데가 소위 말해서 이런저런 로봇을 막 지금 선보이고 있죠. 그래서 뭐 그들의 어떤 그 로봇을 영상화한 그 비디오 클립 같은 걸 보면 정말 놀랄만한 로봇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게 정말 우리한테 이렇게 다 옵니까? 지금 다가오고 있죠. 다가오고 있는데, 로봇은 오고 있는데, 그네들이 만드는 로봇이 이렇게 만드는구나, 이렇게 만드는구나, 그건 인지를 했는데 각자가 다 우리한테 진짜 다가올 건지, 아니면 그 중에 이건 아닌 것 같아, 이건 아닌 것 같아, 이거는 오는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판단할 수는 없을까요? 그걸 판단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기술 그 자체로 그냥 사회에 관철되는 게 아니라 사회와 어떤 식으로 상호작용하느냐에 따라서 사회적으로 수용되면서 오히려 환영받을 수 있는 기술이 있는가 하면은, 또 동시에 변형이 되면서 수용이 되는 기술도 있고 아니면 배척받는 기술도 있고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보니까 지금 개발하고 있는 로봇이 조금씩 다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수용될 수 있는 로봇도 있는 것 같고, 그렇죠. 저건 변화를 통해서 또 수용이 또 될 수도 있고, 저거는 아닌 것 같은 것도 뭐 그렇게 있고. 예, 그렇죠. 되신다는 거죠? 그렇죠. 오케이. 예. 그래서 그거를 잘 구별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구별할 때 우선 중요한 것이 로봇을 개발하는 목적이 뭐냐? 이거부터 좀 분명히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로봇을 개발하는 목적이 뭐냐라는 것을 명확하게 얘기하는 회사들이 있긴 있는데 너무나 단세포적이에요. 아니, 로봇을 개발하는 사람들은 다 노동을 해방시켜 주겠다. 그렇죠. 네, 인간이 힘들게 일하는 거를 자기가 그걸 없애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근데 그렇게들 다. 아니, 근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간이 노동 혹은 좀 더 넓은 개념으로 일로부터 해방이 되면 인간이 자유로워지고 행복할까요? 그 부분이 저는 사실 퀘스천이 있죠. 그렇죠. 저도 이렇게 생각만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을 갖다가 루틴하게 어떤 일을 하지 않으면 사실은 그렇게 그게 행복한 것 같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좀 단순 작업이라도 저는 사실 신문 스크랩 같은 거 잘 하는데 그렇죠. 매일 보고 뭐 동그라뱅이도 치고 자르고 뭐 이렇게 또 오려놨다가 뭐 이렇게 모아놨다가 하는 그런 일들을 하거든요. 그거 굉장히 훌륭하셔요. 저는 그런 일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는 어떤 분에게는 저한테는 그게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너무 일종의 노역입니다, 저한테는. 근데 어떤 분들한테는 그게 또 즐거운 일이에요. 네, 즐거워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일이라고 하는 것은 딱 정의가 굉장히 힘들다. 힘든 일이라는 것도 무엇이라고 객관적으로 정의가 상당히 힘들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사실 그냥 인간이 막연히 노동으로부터 해방이 돼야 되고 노동으로부터 인간을 해방시키는 최첨단의 과학기술은 사실은 로봇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앞으로 로봇을 개발을 해야 인간이 좋은 미래로 간다 라는 것은 좀 더 다르게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닌가. 네. 그럼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은 인간에게 노동 혹은 일이라는 게 뭐냐라는 문제, 그 인간의 삶과 노동은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느냐라는 거. 어려우네요. 그렇죠. 그리고 노동이라는 건 또 그냥 인간에게 행복을 주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노동은 너무나 사람을 괴롭혀요. 근데 사실 그것은 노역이거든요. 노예들의 일.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노동 혹은 일과 인간이 어떻게 관계를 맺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인간과 노동이 관계를 맺을 때 우리가 도구나 기술을 사용하는데 그 도구와 기술이 인간과 노동을 어떻게 연결시켜 주느냐. 요걸 또 생각해 봐야 됩니다. 결국은 말씀 들어보면 인간이 어떻게 느끼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네요. 느낌이 될 수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인식하느냐. 그렇죠. 네. 그렇죠. 이거를 정말 하기 싫은데 내가 돈 벌기 위해서 할 수 없이 그냥 계속 해야 되는 거로 해서 쌓이면 그게 노역이 되고 내가 일의 노예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할 거고. 그렇죠. 이렇게 어떤 거는 재미로 나는 이거 일은 일인데 그냥 재미가 있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사람이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을 갖느냐에 따라서 이게 일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그렇게 그렇죠. 다 정의되는 거죠. 단순한 생각이 아니고요. 사실은 그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가 개입이 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뭐 옛날에 우리 그런 일화가 있잖아요. 우리가 처음으로 이제 서양에 개방을 했을 때 서양 사람들이 와서 이제 뭐 경복궁인지 어디서 테니스 쳤다 그러잖아요. 그때 이제 고종 황제께서 보시고 저런 걸 왜 머슴들을 시키지 지가 직접 하고 있느냐 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맞아. 네, 근데 육체적으로 굉장히 힘든 작업이에요. 그게 사실 운동이라는 것도 육체적으로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아니, 손흥민 선수가 지금 축구하는 게 그것도 노동이에요? 엄청난 노동이죠. 사실은 또 그걸 게임에 나가서 얼마나 훈련을 많이 합니까? 근데 그걸 그냥 저보고 하려면 못해요. 힘들어서 못해요. 못하지. 뭐 1000만 걸을 줄 때도 잘 못합니다. 근데 손흥민은 또 거기서 즐거움도 느끼고 또 한편으로는 보상이 또 굉장히 주어지거든요. 맞아. 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그냥 좋다가 아니라
보상이라고 하는 보상이 그렇죠. 그건 사회적 또 인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상이 단순히 물질적으로 돈 많이 준다가 아니라 사회적인 인정의 척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과도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그래서 보상이 많으면 일이 아니야. 그렇죠. 너무너무 내가 사랑하는 뭐 취미 활동? 그래서 취미 활동도 되고 내가 사회적으로 이만큼 인정받는구나 라고 하는 성취감 뭐 이런 거 어떤 그 나의 가치가 사회적으로 이 정도로 인정받는다는 일은 일인데 일이 그렇죠, 아니네. 그렇죠. 아무튼 얘가 좀 복잡해졌죠? 네, 그러네. 자, 그래서 한번 우리가 제가 한번 이렇게 좀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최근에 굉장히 경제라든지 주식시장 이런 데서 주목을 받는 그런 여러 종류의 로봇이 로봇들. 네, 그렇죠. 구글은 뭐 알로하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테슬라는 옵티머스라는 게 있고, 아마존은 디지트라는 게 있고, 또 오픈AI는 피규어라는 게 있고, 또 우리 현대, 버스턴 다이나믹스. 정의선 우리 회장님이 돈 많이 주고 산대. 그리고 그렇게 주목은 못 받지만은 또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막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굉장히 성과가 좋은 것 같아요. 그 소위 말하는 입는 로봇. 웨어러블 로봇. 웨어러블. 이렇게 있는데 일단 뭐 주식 시장이나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 뭐 이런 로봇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죠. 맞아. 네. 아주 좋은 포인트 같은데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로봇 관련된 회사들의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렇죠. 어떤 로봇이 앞으로 더 대세로 발전하고 많이 사회에 들어올 거냐. 그러면 그 집에 매출이 높아질 테니까. 그렇죠. 그거를 우리 볼 줄 아는. 장기적으로는 이제 사회적으로 수용되는 게 주식이 올라가는 거고. 그렇죠. 근데 단기적으로는 그냥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게 이제 주식 그 어떤 가격은 또 높게 평가받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로봇의 종류가 많죠. 많아요. 근데 이제 지금 말씀 중에도 생각나는 게 그때 우리 피규어 01이라고 해야 될지 하여튼 피규어 로봇이 오픈 AI하고 이렇게 그렇죠, 같이 만든 그 로봇 보고서 그냥 깜짝 놀랐는데 정말 저렇게 휴머노이드 스타일로 로봇을 만들어야 되나? 보스턴 다이나믹스인가요? 네, 보스턴 다이나믹스. 보스턴 다이나믹스에서는 이렇게 4발 달린 그런 어떤 강아지 이런 그런 의미 그런 어떤 모습을 갖고 그 로봇을 만들었는데 일론 머스크가 뭐라고 그랬냐면 또 자기는 휴머노이드를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인간 세상에는 계단이 많다. 그러면 계단이 많으니까 인간하고 같이 걸어 다니는 로봇이 있어야지 그 인간 세상에 적응이 쉬울 것 같아서 자기는 그걸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꼭 그럴 필요가 있나? 그렇죠. 꼭 뭐 계단을 올라가야 되나? 그냥 날아가면 되는 거지. 부터 시작해가지고 다른 기술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형태가 다른 로봇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말씀 하셨는데, 뭐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그 로봇의 종류에 대해서 또 이것이 개발되는 어떤 패러다임, 그 차이가 뭔지에 대해서 좀 어려운 얘기니까 조금 이따 얘기를 하기로 하고. 근데 일론 머스크의 얘기를 들으면 이렇습니다. 로봇이 계단을 올라갈 수 있는 행동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걸 개발했대요. 그건 이제 로봇이 인간하고 친구처럼 동반했을 때는 그런 로봇이 필요해요. 그렇죠. 같이 걸어갈 때. 근데 예컨대 이제 2층 집을 청소를 한다. 아니면 페인트 칠한다. 그럴 때 로봇이 반드시 뭐 계단을 올라가야 됩니까? 그냥 드론처럼 점프해서 아니면 비행해도 올라가는 게 훨씬 효율적이죠. 청소하는. 맞아. 사다리 타고 또 휴머노이드 만들어 놓으면 사다리 그렇죠. 타고 올라가서 또 칠해야 되나? 그렇죠. 이런 방법을 해야 되나? 이런 방법 말고도 또 다른 방법이 있을 텐데. 근데 일론 머스크 얘기가 나왔으니까 근데 내가 일론 머스크한테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유감이 많으시잖아, 항상. 유감도 한편으로는 좀 상당히 혁신적인 친구라고 보지만 또 우리 인문학하는 친구 측면에서는 굉장히 생각이 짧아요. 걸렸다. 지금 이제 일론 머스크 회사 테슬라가 지금 로봇 자동차하고 또 옵티머스라는 로봇을 개발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많이들 하는 얘기가 소위 말하는 FSD, 그러니까 완전 자율 운전 시스템, 그것이 충분히 개발이 되면 사실 자동차가 로봇이나 마찬가지니까 그 시스템을 그대로 옵티머스에 이전시키면은 또 훌륭한 로봇으로서의 행동이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만약 그렇게 된다면 자율자동차를 만드는 게 별로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옵티머스가 충분히 정말 인간만큼 행동을 잘한다.
그러면 그냥 자동차에다 옵티머스를 태워서 운전시키면 되잖아요. 어? 그래서 자율자동차를 개발하는 거하고 옵티머스라고 하는 운전사를 고용을 해서 운전시키는 거 뭐가 차이냐. 로봇 운전사.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게 더 좋은 거냐. 근데 이건 함부로 얘기를 못 해요. 어떤 상황에서는 예를 들어서 나 정말 친구 없어 심심한데 로봇 기사가 운전하는 자동차. 근데 내가 스스로 운전하기 싫다. 그 얘기도 하면서 가겠다. 그러면 이제 로봇 기사가 운전하는 자율자동차가 좋은 거고. 대리기사님을 그렇죠. 부르기 전에 로봇 기사한테 전화해서 그렇죠. 와서 좀 그렇죠. 운전 좀 해주라. 예. 그럼 자율주행차 안 만들어도 안 만들면 되는 거죠. 그냥 뭐 요새 쓰는 우리 차를 갖다가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경쟁사네. 그렇죠. 자율주행차 만드는 그러니까. 그 현대자동차하고 그렇죠. 로봇 만드는 회사하고 경쟁사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건 조금 좀 어려운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정말 자율자동차를 정말 완벽하게 자율적으로 운전하는 시스템을 그런 알고리즘을 그대로 옮겨놓으면 옵티머스가 될까? 사실은 자동차라고 하는 것의 움직임은 인간의 움직임에 비해서 상당히 간단한 겁니다. 굉장히 복잡한 교통 상황을 다니지만은 요거는 목표가 분명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에 운전할 때 쓰는 능력이 요만큼만 그렇죠. 쓰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만 만들어진 거죠. 그렇죠. 근데 휴머노이드라고 하는 것이 정말 완성도가 높아서 인간의 대부분의 행동을 구현해낼 수 있다고 한다면은 그럼 거의 무한대에 가까운 여러 종류의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제가 오늘 여기 그 촬영 장소를 찾아오는데도 어마어마한 도구를 사용하면서 했어요. 뭐 또 이렇게 어마어마한. 아니요, 맨 처음에 핸들을 집에서 나올 때 말이죠. 문을 열어야 되죠. 계단 내려오는 것도 이게 함부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계단 내려오는 건 어린이도 못해요. 그것도 제가 익힌 겁니다. 그 다음에 뭐 다시 계단을 내서 지하철역에서 뭐 저는 이제 넘어서 공짜 그걸 집어넣고 여기 카트 빼고 하는 것도 굉장한 테크닉이에요. 이거 부시맨들 못합니다. 그리고 따져보면 내가 얼마나 많은 도구를 쓰고 왔는지 몰라요. 근데 저를 보고 기술자라고 안 그래요. 그리고 그 행동 하나하나가 종류가 다 다릅니다. 그 어마어마한. 그렇죠. 어떤 건 발을 잘 써야 되고, 어떤 건 손을 잘 써야 되고, 어떤 건 눈을 잘 써야 되고, 어떤 건 잘 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인간과 똑같은 로봇 만들긴 텄네. 그러니까 뭐 텄다고 얘기하는 건 좀 그렇고요. 근데 그런 거를 고려를 해야 된다는. 과연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러면 이제 로봇을 개발하는 방향을 바꿔야 되겠죠. 휴머노이드라는 것은 괜히 그냥 갖다 붙인 이름이고, 인간의 특정 행동을 효율적으로 모사하면서 구현하는 로봇. 그래. 그런 식으로 해야 된다는 거지. 뭐 예를 들어서 보편적인 예를 들어서 휴머노이드. 인간의 모든 행동을 다 할 수 있는 듯한. 요즘 사실은 유튜브에 보면은 이들 뭐 구글이라든지 이런 것이 개발하고 있는 로봇이 인간보다 더 행동을 잘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건 사실 사기다. 겁주는 거네, 그냥. 그건 사기예요. 예컨대 버스턴 다이나믹스의 그 로봇은 인간보다 재주는 잘 넘죠. 붕붕 날르고 뭐 덤블링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걔 보고 예를 들어서 뭐랄까 사과 깎아보라면 못합니다. 이 사과는 굉장한 이 기술이 필요합니다. 원숭이 못해요. 근데 이게 단순히 기능의 문제가 아니라 여기서 조금 철학 얘기를 하죠. 하이데거라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원숭이에겐 손이 없다. 왜냐하면 인간의 손과 원숭이의 손은 완전히 다르다. 인간의 손은 열려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동물의 손, 동물의 그 수족은 자기 생존에 최적화된 방식으로 형태화되어 있고 그것만 행동합니다. 바나나 따는 거. 그렇죠. 건너가는 거. 근데 인간의 손은 이건 무제한. 거의 무한에 가까워요. 이게. 네? 그래서 그러네. 네. 그래서 단순히 특정한 행동, 예를 들어서 이제
일론 머스크가 개발한 옵티머스 2인가요? 제너레이션 2. 그걸 보면은 이 계란을 짚는 행위를 하는 게 나옵니다. 그 행동은 잘할지 몰라요. 그 다음에 그걸 갖고 뭘 할 거냐? 계란 한번 삶은 계란 까보라. 그건 못하죠. 못하겠지? 못할 확률이 높습니다. 네? 네. 그리고 그걸 또 반을 예쁘게 쪼개서 애인한테 이렇게 먹여주는 거. 못합니다. 근데 이거는 인간의 행동은 이게 어설퍼도 잘 연결이 돼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인간의 행동은 단순히 그냥 작동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의미, 목적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계란 왜 끓이냐? 각자 다 달라. 배고파서 끓이는 사람이 있고 뭐 부활절에 뭐 만들어서 끓이는 거 있고 아니면 그래도 애인한테 뭔가 선물하려고 요새는 뭐 그런 선물하면 야단 맞겠지만은 옛날에 군대 갔을 때 그런 선물 많이 그렇죠. 옛날에 결혼하면 얼마나 소중했습니까, 우리가. 슈가가 뭐야. 면회 올 때 달걀 사오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사실은 인간의 행동을 모사한다는 것이 사실은 인간의 행동이 뭔가, 그리고 인간의 손, 나가서 인간의 몸이 과연 기계적 작동이냐, 아니면 동물의 행동이냐, 이런 걸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런 말씀을 좀 이렇게 정리해 보니까 지금 괜히 로봇들 만들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겁주고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너무 겁주지 마라. 그리고 이게 사실 인간의 행동이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그 로봇이라는 기계가 우리를 대체하려면 이거는 뭐 너무너무 그러니까 그거를 대체하려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렇죠.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고 목적을 잘 설정하면 의외로 또 빨리 로봇이 그야말로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정도의 성과를 낼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좀 재밌는 예를 들죠. 오케이. 로봇 청소기 쓰세요? 로봇 청소기라는 것을 들어는 봤습니다만 저는 집에 없습니다. 이게 대단하시네. 로봇 청소기를 범위를 어디까지 하느냐인데 얘가 자동으로 움직이냐. 요새 진공 청소기. 그거는 로봇 청소기라고 안 부르죠. 그러니까 요새 로봇 청소기. 자기가 움직여서. 네. 그건 못 써봤습니다. 저는 이제 좀 써봤는데, 지금 많이 이제 성능이 좋아졌겠지만, 처음에는 불만투성이었어요. 뭐 가다가 뭐 조금만 장애물이 있으면 걸리고, 뭐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이제 난리가 났거든요. 그래서 뭐 요새 이제 인공지능이 많이 개발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계속 이제 피드백 루프를 설정을 해가지고 계속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이제 그 방이 가지고 있는 그 공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위치 체계 그걸 이제 스스로 학습을 통해 가지고 자기 안에 이제 그것을 이렇게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내장시키는 그런 형태로 되게 상당히 성능이 좋아졌지만 그럼에도 불만이 많습니다. 가다가 양말 있으면 그걸 먹어버린다든지. 그래서 뭐, 또 진공 청소가 안 된다든지. 양말도 먹어요? 그럼 왜냐면 흡입해버리니까. 뭐 요새 또 그것도 구별하는 저게 있다 그러는데. 그런데 사실은, 그건 사실 로봇 청소기한테 굉장히 억울한 일이에요. 그런 거 갖고 자꾸 성능이 떨어진다고 얘기하는 거. 왜냐하면은 우리가 집 구조를 바꿔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가구를 다 없애버리면 잘하지. 그러면 뭐 로봇은 퍼펙트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조금 역설적인 예가 되는 건데 지금 로봇이 아직까지 성공을 못했다. 도대체 뭘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냐. 그러니까 로봇이 지금 구동되는 그 공간을 우리가 잘 만들어주면 로봇 성능이 굉장히 좋아질 수가 있어요. 로봇 자체 성능 개발. 그거는 아니겠죠. 근데 그걸 안 하죠.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환경은 그대로 놔두고.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거죠. 그 기계가 우리한테 적응을 해야지.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또 안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보고 자꾸 청소하라고 귀찮으니까 다 없애버리고. 집에서 그러니까 거기 로봇 1이 있고 로봇 2가 있는 거네. 로봇 1이 못하면 로봇 2가 하는 거네. 아니면 차라리 옛날 우리처럼 온돌방에 살면. 응? 뭐 침대도 없고 가구들이 없으니까. 그렇죠. 뭐 소파 같은 것도 없잖아요. 테이블도 없고. 뭐 그런 데서는 로봇이 훨씬 더 작동하잖아요. 그럼 앞으로 이제 미래의 그 집은 한옥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초가집이다. 뭐 로봇에 맞춰서.
근데 가만 생각해 보세요. 사실은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기계에 맞춰서 살았어요. 도시의 그 도로가 다 지금 자동차에 맞춰진 거 아닙니까? 자동차를 잘 다니게 하려고 도로를 만든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 현대 도시는 자동차를 위한 도시예요. 네? 사실 루커로비제라는 사람이 뭐 똑같은 표현은 안 했지만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어요. 현대 도시는 기계가 돼야 된다. 응? 공장이 돼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쓰는 게 전부 기계니까 기계들이 잘 작동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져야 된다. 그렇죠. 인간은 거기에 적응해라.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잖아요. 네, 그거는 좀 그렇지. 예. 그러니까 이제 로봇을 기계처럼 만드는 게 아니라 인간처럼 만들자는 생각이 나온 겁니다. 그거는 어떤 면에서는 수긍이 가는 생각이지만 그때부터 생각해야 될 것이 인간의 행동과 기계의 행동, 정확히 얘기하면 기계의 작동이죠. 작동과 어떻게 다른가.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그 로봇은 기계 작동을 그냥 물리적으로 구현시키는 것이 아니라 바이오 미미크리라 그래가지고 이제 동물의 행동을 모방하려고 그러잖아요. 바이오 미미클. 네, 바이오 미미크리. 미미크리. 네, 그래가지고 뭐 아까 어떤 분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뭐 이렇게 뱀이 기어가는 것처럼 해가지고 지진이 났을 때 뭐 구멍을 찾아서 이렇게 들어가게 만드는 그런 로봇을 만드는지 이런 걸 이제 동물의 행동을 이렇게 모방하는 거거든요. 근데 진짜 휴머노이드를 만들려면은 그런 동물의 행동을 모방하면 휴머노이드가 되는가? 예를 들어서 인간의 행동과 기능적인 측면만 생각을 하고 만드는 것이 휴머노이드가 아니라는 거죠. 말씀이죠? 예, 예. 그리고 그럼 인간의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잘 알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그보다 더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예가 될 수 있는데 이 공간성이라는 걸 잘 구별을 해야 됩니다. 공간성? 예, 공간성. 이거 철학에서는 스페셜리티라고 합니다. 네. 스페이스에다가 네. 스페셜리티. 스페셜리티. 근데 우리는 이제 물체, 기계, 동물, AI, 인간이 다 같은 공간에 있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여기 로봇 청소기 있고, 여기 옵티머스 있고, 여기 뭐 있을까요? 뭐, 진공청소기 있고, 저 기계, 그 다음에 인간, 이 똑같은 공간에 있다고 생각하고, 여기 있는 반려견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공간이 다 다릅니다. 질적으로 달라요. 공간이 우리는 지금 현재 한 공간 안에 있으나, 네. 눈에 보이는 공간 관점에서 보면, 한 공간에 있는 것 같지만, 각자가 인간이 생각하는 인간의 공간이 그렇죠. 따로 있다. 따로 있고, 동물이, 예를 들어 반려견의 공간이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고. 네. 또, 이 기계의 공간이 따로 있고, 네. 또 인공지능의 공간이 따로 있고. 사실 인공지능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이나 로봇은 공간이라는 게 그냥 좌표계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좌표계죠. 그렇죠. 모든 걸 숫자로 벡터화 그렇죠. 시켜가지고, 사실 빈도수하고 이 거리 측정으로 모든 걸 판단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인간이 그런 방식으로 공간에서 활동하냐면 그렇지 않거든요. 자기가 좋아하는 곳은 가깝고, 잘 보이고. 맞아. 네. 아무리 멀어도 가까워. 그렇죠. 네? 이게 저 공간적인 그 좌표 계상의 거리랑은 다른 문제거든요. 네. 그 다음에 동물의 경우는 어떠냐면, 동물의 경우에는 생존에 필요한 것만 보이고, 필요한 것만 냄새 맡습니다. 그렇겠죠? 네. 그래서 동물의 공간은 그 동물의 생존 방식하고 거의 일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동물이 갖고 있는 인지 능력은 스크린 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무지 살다 보면 어마어마한 외부에서 자극들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근데 동물이 갖고 있는 특징은 뭐냐면 그런 건 다 쓸데없는 거예요. 자기에게 생존에 필요한 것만 딱 캐치를 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행동만 하면 됩니다. 네. 또 인간은 그렇지가 않아요. 인간의 경우는 동물하고 비슷한 것 같지만은 자기가 뭘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자기가 추구하는 가치가 뭐냐에 따라서 이 공간이 다시 형성이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뭐 사실은 동물처럼 생물학적인 관점에서만 그렇죠. 움직이는 게 아니고, 그렇죠. 우리는 어떤 그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매슬로우의 그렇죠. 5단계가 있지만,
어떤 사회성에 대한 어떤 욕구 때문에 누굴 그렇죠. 만나기도 하는 그렇죠. 거고, 생리적 욕구를 훨씬 더 지나서 그렇죠. 존경받고 싶은 욕구, 그렇죠. 자아실현의 욕구, 이런 그렇죠. 것들이 다 있으니까 그렇죠. 그 공간이 다 달라지겠네요. 그렇죠. 다중 공간을 갖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질적으로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로봇이 휴머노이드가 흉내를 낼 수가 없겠네. 그렇죠. 걔는 전부 좌표로만 보니까. 그러니까 물리적인 공간만 로봇에게 있는 거고. 그렇죠. 사실은 정신적인 공간은 뭐 그걸 정신적인 없다. 공간이라고는 철학에서 얘기를 안 하고, 특히 현상학이라고 하는 그런 쪽에서 정신적인 공간이라고 얘기 안 하고 실존 공간이라고 그럽니다. 실존 공간. 뭐 장소, 그러니까 스페이스가 아니라 플레이스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하는데 그건 좀 어려운 얘기니까 아무튼 그 질적으로 다르다. 어떤 사람의 경우는 그걸 풍경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인간은 그 산에 올라가잖아요. 에? 사냥도 산에 올라갑니다. 사냥. 네, 사냥 막 절벽에 올라오고 그래요. 그렇죠. 근데 사냥은 절벽에 올라가는 게 생존 활동이거든요. 그렇죠. 인간은 생존 활동에 위해서 산에 올라가는 게 아니죠. 아니죠. 네. 우리 풍경에서 뭔가를 어떤 가치를 받으려고 올라가는 거니까. 인간은 뭐 쉽게 얘기하면 인간의 공간은 가치들이 배열되어 있는 공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치 추구를 위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어떤 가치를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그것들을 서포트하는 가치들이 배열이 되고 생기기도 하고. 그렇죠. 배열도 되고. 그러는 거죠. 근데 부분적으로 요걸 좌표계로 시뮬레이션 해낼 수는 있습니다. 그렇겠죠. 네. 근데 그거를 부분적으로 시뮬레이션 한 것을 인간의 공간으로 착각하면 안 된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교수님 말씀은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많이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걸로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그 무궁무진한 그 여러 가지 사고, 그 다음에 활동, 뭐 그 다음에 어떤 뭐 마음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휴머노이드 로봇에 다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로봇 개발해가지고 뭐 내가 앞섰으니 네가 앞섰으니 뭐 넌 이거 못하냐 나는 이걸 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야 저거 저래가지고 뭐 거의 도토리 키재기 아니냐. 그렇죠. 지금 수준에서 보면. 그러니까 너무 우리 인간들이 로봇 개발하는 데에 대해서 겁먹지도 말고 그거는 좀 아까 의미 있는 것 같아요. 그 어느 회사 주가가 올라갈 것 같아. 이제 그런 거. 그러면 그런 로봇 가지고 지금 뭐 올망졸망 다툼을 하고 있는 건데. 제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얘기를 해보면. 어떤 로봇이 앞으로 그래도 사회가 받아주겠냐? 앞으로 그래도 여기저기 이렇게 뭐 도토리 키재기지만 다 휴머노이드라고 이름만 붙였지만 휴머노이드 아니거든요. 될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또 인간이 환영할 로봇은 뭐냐 하면은 오픈 AI가 하고 피규어가 비교적 요들에 비해서는 가능성이. 왜냐하면은 다른 로봇들은 인간과의 상호작용 개념이 아직 없어요. 상호작용 개념. 근데 이 오픈 AI 피규어 AI는 인간과 대화를 하면서 자기가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 설명을 해줍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인간이 뭘 하라고 그랬는데 못했잖아요. 그럼 왜 못했는지 또 설명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또 인간이 그거 잘못했으면 내가 요구를 잘못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 요구가 이 로봇을 통해서 수행되기 위해서는 로봇의 어떤 부분을 내가 보강을 해야 되겠구나. 어떻게 지시를 해야 되겠구나. 그런 걸 알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사실은 오픈 AI가 투자하고 있는 그 피규어 AI가 비교적 좀 희망이 있다. 인간과의 사회적 관계까지 고려한 설계를 하고 있다. 근데 나머지는 인간의 행동을 인간보다 더 잘한다. 이런 손을 부드럽게 잘 쓴다라든지, 뭐 더 빨리 걷는다든지, 뭐 인간이 못하는 뭐 재주를 넘는다든지, 요런 거에 너무 집중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로봇 기술 개발하시는 분들이 좀 꼭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 것이, 로봇 개발을 하기 위해서 인간의 어떤 한 기능을 좀 더 고도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는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하지 말라기보다는 그거보다는 그런 거에 대한 어떤 투자보다는 인간하고 교감할 수 있는 그런 휴머노이드 컨셉의 로봇이
좀 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렇죠. 그런 말씀으로 제가 좀 이렇게 정리해 그렇죠. 제가 이제 다시 한번 네. 그것도 말씀도 많고, 그래서 세 가지 정도 우리가 다시 한번 다르게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인간의 몸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해야 된다. 근데 이게 그 과학적인 인간의 몸은 사실은 기계적인 관점에서 인간의 몸을 보고 있거든요. 아니면 물질적인 관점에서. 그렇지. 예, 그래서 인간의 몸을 인간의 몸으로 이해를 못 합니다. 이것은 철학적인 관점이 필요해요. 특히 이제 현상학이라고 하는 데서는 인간의 몸을 다른 것과 구별해서 보고 있거든요. 그래요? 예. 그래서 인간의 몸을 좀 더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과학적이 아닌 방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관점을 좀 잘 개발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때 이제 특히 현상학 같은 것에 도움을 좀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두 번째로는 역시 공간. 인간이 활동하는 공간과 동물이 행동하는 공간, 또 기계가 작동하는 공간, 물체가 운동하는 공간, 이것들이 질적으로 다 다르다라는 거를 이해를 하면서 이 공간들을 서로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 이걸 잘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고. 또 세 번째는 바로 지금 하신 말씀이에요. 로봇과 인간이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느냐. 완전히 인간을 대체하는 로봇을 만들 것인가, 아니면 인간과 친구가 되는 로봇을 만든 것인가, 아니면 인간보다 우월한 로봇을 만들 것인가, 인간을 지배하는. 무서워. 무서워. 그러니까 대체와 지배는 좀 더 다르거든요. 인간을 또 부려먹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체는 인간을 완전히 추방시키는 거지만 로봇은 또 인간을 부려먹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인간의 행동을, 아니면 인간의 노동을 좀 더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로봇을 개발할 것인가. 그래요. 그런 로봇을 개발해야지. 그런 걸로 해야죠. 근데 그러한 점에서 지금 시간이 어떻게 됐나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사실은 지금 나와 있는 그 소위 정말 세계적으로 뭐 역사를 이끌어가고 있는 매그니피션트라고 불리는 이런 로봇들은 조금 별로 희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희망이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런 것을 보고서 뭐 그렇게까지는 말씀 안 해주셨습니다만 제가 조금 해석을 하자면 그런 로봇 주식은 사지 마세요. 그것까지는 그것까지는 얘기 안 하신 거고, 제가 이제 해석을 하면 지금 단계에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당장은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뭐 CNBC나 이런 데서 보면은 막 이슈가 되는 그런 로봇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뭐 단기 자금 막 이렇게 쏠리고 저렇게 쏠리고 투기 형태로 막 그럴 텐데, 장기적으로 보면 어떤 로봇이 만들어지면은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주목하고 있는 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근데 얘기 말씀 안 드릴 거예요. 왜? 그것도 무슨 뭐 회사 주식인가 보다. 회사에서 만드는 거. 아직 만들겠지? 상장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굉장히 주목해보는, 굉장히 바람직한 로봇 개발 방향으로 가고 있다. 철학자가 이야기하는 로봇 개발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이게 정말 그 기업의 수익성 차원에서 보면 어떨지는 잘 모르겠는데, 장기적으로 이 방향으로 가야 사회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로봇이 개발이 될 거고. 굉장히 중요하죠. 또 사회적으로 수용이 돼야 시장에서 수용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그게 다 돈이지. 그리고 인간과 좋은 관계를 맺는 그런 로봇이 되지 않을까. 뭡니까? 싶은데요. 뭡니까? 제가 회사 이름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웨어러블 로봇입니다. 웨어러블 로봇이 왜 중요하냐면 다른 로봇은 다 스스로 행위의 주체가 되려고 하고 있어요. 맞아요. 근데 그게 사실 불가능해요. 그런데 웨어러블 로봇은 행위의 주체는 역시 인간입니다. 다만 인간의 행위가 때에 따라 너무 힘들 수가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 힘을 감소시키면서 행동을 원활하게 해주는 방향으로, 그래서 인간이 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그 일을 하고 또 행복하게 일을 하고, 또 나아가서는 이 웨어러블 로봇의 적용 가능성이 여러 곳에 있을 수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예를 들어서 장애를 좀 극복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줄 수가, 예를 들어서 이제 보행에 장애가 있다 라고 했을 경우에 맞아. 최근에 이제 웨어러블 보행 보조 로봇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허리에다가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되든가, 이렇게 그렇죠. 하여튼 뭐 어떤 예, 식으로든지. 예, 예. 그래서 그런 분들을 예를 들어서 그냥 로봇, 이렇게 아주 극단화시켜서 얘기하면 어떤 로봇을 생각할 수 있냐면 완전히 뭐 보행을 잘 못하는 사람을 안고 다니는 로봇. 맞아. 근데 그거, 돌봄 예, 근데 로봇인데, 그거는 사실은 점점 이 보행 불편한 분의 걸음 능력을 퇴화시키는 겁니다. 맞아요. 예. 그런 식으로 개발하는 것은 기술적으로는 굉장히 놀라운 일일 것 같지만 인간과 로봇의 관계가 잘못 설정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웨어러블 로봇의 경우에는 이 보행에 장애가 있는 것을 도와주면서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 사람이 겪는 거거든요. 네. 또 뿐만 아니라 뭐 제 나이 얘기하면 안 되죠. 뭐 아까도 그냥 어떤 얘기하셔서 내가 편집하려고 그래요. 예, 예. 이건 저보다 한 10살 좀 위인 분들은 예를 들어서 뭐 등산하거나 뭐 태백산맥 백두산은 못 가지만은 뭐 어디죠? 설악산 같은 거 정상까지 올라가고 그러는 좀 힘듭니다. 너무 가고 싶어요. 예. 걷고 싶어. 걷고 싶죠. 산에 올라가고 싶어. 근데 뭐 1시간만 걸으면 너무 힘들고 관절도 아프고 그렇단 말이에요. 울산바에 올라가고 싶어. 그렇죠. 저 웨어러블 로봇을 잘 개발을 하면 이 사람이 걸어서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저 웨어러블 로봇이 간단치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발바닥의 위치, 지면에 접하는 거, 이런 것의 각도 이런 걸 다 계산을 하고 또 그 지형을 나름대로 파악을 해서 그렇겠네. 이 사람에게 이 사람 최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방식으로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 평평한 도로를 걷게 하는 걸 도와주는 건데 이게 굉장한 기술일 수도 있는데 산에 올라가는 거는 완전히 또 다른 거죠. 그러니까 취미생활도 도와줄 수 있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인간이 행위의 주체다. 그러면 인간이 사는 공간 안에 들어와 있는 로봇이다라는 거예요. 다른 로봇은 인간이 사는 공간에 들어와 있지 않아요. 걔는 좌표계에서 활동하고 사실은 따로따로인데 우리가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둘이 같이 있는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자꾸 작동 오류가 나타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무튼 이 로봇을 개발하고 있는 한국 회사가 있고 그치 세계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는 여기에 좀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과거 우리가 뭐 싸이월드에 이제 훌륭한 그러한 그 IT 기업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자꾸 외국만 바라보다가 다 놓쳤잖아요. 그것도 맞아. 네, 어떻게 그 반성해야 돼. 진짜. 네. 근데 사실은 우리가 뭐 이런 그 휴머노이드라고 하는 허상에 매달릴 게 아니라 여기에 좀 더 집중을 해서 투자를 하고 이들을 좀 격려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거 아주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사실은 지금 말씀 듣다가 생각이 나는데 우리 공무원분들이 좀 더 들으셔야 되는데 공무원분들은 맨날 벤치마킹 할 거 다른 거 갖고 오라고. 아니 우리가 제일 잘하는데 뭘 자꾸 다른 거 갖고 오냐. 제가 그런 얘기 몇 번 했거든요. 근데 하여튼 남들이 하는 거 보고 우리가 아직도 그 소위 말해서 패스트 팔로우 위치에 있으니까 우리가 아직도 남을 따라가야 된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나라 기업이 더 잘하는 것도 있는 것 같다. 그런 회사를 좀 잘 키워주고 우리가 같이 이 사회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 기술들을 우리가 피드백을 자꾸 해주면 그런 기업들이 더 크겠네요. 이제 피규어 만드는 회사도 있지만 보스턴 다이나믹스 같은 회사도 있지만 오히려 우리나라에 있는 그런 스타트업이 그런 어떤 웨어러블 로봇을 통해 가지고 성장할 수 있다. 그런 말씀. 그래서 아무튼 주식 시장에서는 뭐 잘 나가는 기업들의 돈이 쏠릴 가능성이 많죠. 주식 시장에서 오히려 소외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나 공공에서 저런 기업들에 좀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 않을까. 저도 사실은 아주 가까이에 이제 거동이 불편하신 분이 계셔서 사실 어머니가 그러기 때문에 돌봄 로봇이 이제 그런 식으로 이렇게 탁 들어가지고 이렇게 이동을 시키고 하는데 저 로봇이 이게 들으려고 그러면 아프지 않게 이게 잘 어느 위치를 딱 들어야 되고 또 너무 세게 해도 안 되고 느슨하게 해도 안 되고 이런 것들이 다 조정이 돼야 되는데 저거 하는 것보다 말씀하신 대로 어떤 웨어러블 로봇을 착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걸을 수 있으면 그게 제일 바람직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도 이제 아주 가까운 분이 고관절이 이제 부러지셔가지고 거동이 좀 힘드세요.
근데 그 병원에서는 그러더라고. 자꾸 그 걷는 연습을 해야 된다. 맞아요. 근데 그게 좀 쉽지 않아요. 예, 왜냐하면 또 넘어지실 위험도 있고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저런 걸 쓰는 거죠. 그러니까 로봇이 들고 그 양반을 이동시키면 이분은 영원히 못 걷는 겁니다. 이 소위 걷는 그 행위가 자꾸 퇴화되기 때문에. 근데 저걸 끼고 하면은 안전도 좀 확보되고 계속 이 걸음으로써 자기의 어떤 걸을 수 있다는 자신감도 생기고 이렇기 때문에 굉장히 인간과 로봇이 아주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인간을 증진시켜주는 인간의 어떤 여러 가지 활동을 원활하게 증진시켜주는 이런 것이 되기 때문에 저런 것이 주목받아야 되고 그리고 사실 공장에 들어가는 로봇도 저런 형태가 되어야 된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공장에서 일하는 모든 분들이 지금처럼 옵티머스로 대체가 된다면 정말 일자리 문제가 생기거든요. 네. 근데 저런 식으로 들어간다면 예를 들어서 물류 창고에서 물류 뭐 상품 이렇게 분리하고 뭐 들었다 놨다 하는 게 굉장히 힘들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그 아마존 같은 데서는 뭐 디짓이라는 로봇을 도입을 해가지고 뭐 하려고 그런다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순히 들었다 놨다 하는 거는 모방해낼 수 있지만 거기 생기는 여러 가지 또 변수들이 변형적인 상황들이 있잖아요. 변형된 상황들이 거긴 대처 못한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인간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저런 식으로 착용을 하게 되면 인간의 노동이 노역이 되는 게 아니라 예? 좀 즐거운 일이 될 수가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열리는 거겠죠. 그래서 네, 일자리 문제도 해결될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저분 한번 만나보고 싶고 여기 한번 초대해 보면 어떨까요? 오, 좋죠. 네. 좋죠. 그럼 한번 저도 좀 더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종건 교수님 모시고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좀 정리를 제가 잠깐 해보면 로봇이 온다. 이거는 더 이상 우리가 막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로봇은 우리 사회에 분명히 들어오는데 그 많은 그 큰 회사들이 만드는 로봇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올망졸망한데 너무 겁주고 있는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다. 근데 우리가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일자리도 금방 없어지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물론 일자리가 어떤 것들은 좀 없어질 가능성이 분명히 있죠. 근데 그렇다고 그렇게 금방 없어지는 것 같지도 않으니까 너무 겁먹지 말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나름 이렇게 뭐 결론이랄까? 요약을 해보면 인간하고 똑같은 로봇을 휴머노이드를 만든다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거는 인간인을 너무 우습게 본 것 같다. 그렇죠. 기능적으로, 기계적으로만 본 것 같다.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휴머노이드가 완성이 되기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더 많이 개발이 돼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오히려 지금 사회에 빨리 들어올 수 있는 로봇은 인간과 그러니까 인간을 어떤 지원해주는, 인간의 어떤 부족한 것을 지원해주는 그렇죠. 그런 로봇들이 좀 많이 개발이 돼서 들어오면 로봇을 우리가 쓸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말씀으로. 그렇죠. 그리고 대표적인 것이 웨어러블 로봇으로 그렇게 한번 보인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 기억해보면, 전번에 제가 박상준 대표님하고도 같이 얘기를 할 때, 이게 로봇이 가전제품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가전제품인데, 가전제품은 내가 쓰고자 할 때, 내가 쓰고 싶은 용도에 맞춰가지고 쓰는 게 우리가 가전제품이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세탁기 만들었으니까 세탁하는 것만 쓰고, 그 다음에 냉장고 만들어서 식품을 우리가 저장하는데 쓰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용도에 맞는 그런 로봇들을 계속 만들어서 우리가 사용하면 좋지 않겠냐 하는 걸로 귀결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그거 조금 그렇고요. 아무튼 중요한 것은 가장 기본적인 거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 네, 그쪽 아까 정리해 준 게 맞고요. 근데 그 중에서 조금 더 어려운 문제가 될 수가 있지만은, 제발 이제 저 같은 철학자와 공학자들하고 같이 연구해 봐야 될 것은, 인간의 몸이 갖고 있는 그러한 특수성. 그걸 이제 몸의 존재 방식이라고 그래, 철학적으로 그러면. 몸의 존재 방식이 물체나 기계나 동물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인간의 몸은. 그거를 이해해야 휴머노이드 로봇이 가능한지 아니면 불가능한지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진짜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들려면 인간의 몸과 같은 방식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따릅니다. 일단 살이 있어야 돼요. 살. 그 어려운 문제인데 여기서는 다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다음번에. 네, 그 다음에 공간을 다르게 해야 된다, 공간을. 그런 원리적인 문제 있고.
그 다음에 그런데 그렇게 휴머노이드 만드는 건 사실상 이런 차원에서 너무나 어려운 일이다. 그런데 그보다 훨씬 쉽게 그리고 인간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로봇이 있는데 이게 바로 한국의 어떤 회사가 개발하고 있는 웨어러블 로봇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그 방향으로 좀 더 가는 게 좋지 않겠냐. 공공이 단기적으로는 공공이 더 투자해야 되지 않겠냐. 그 정부 연구개발 사업을 통해 가지고 많은 로봇들도 개발을 하고 계신데 로봇을 개발하는 엔지니어들끼리 모이는 게 아니고 이렇게 우리 이종환 교수님 또 뭐 이종환 교수님이 이렇게 철학을 하시지만 또 다른 각도에서의 그렇죠. 인간에 대해서 연구하시는 분들을 계속 자꾸 만나가지고 그렇죠. 거기서 어떤 학습된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죠. 무슨 기술 개발을 해야지 그냥 혼자서 생각해가지고 그렇죠. 인간은 이런 거야 라고 생각해서 기술 개발하면 효과가 아마 굉장히 덜 할 것 같다. 그렇죠. 네.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공간을 기회를 자꾸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 채널에서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창조란 다른 생각을 어떻게 실행하느냐 하는 겁니다. 다른 생각만 하면 안 된다. 그다음 다른 생각을 어떻게 실행할 거냐까지가 우리가 창조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채널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은 이렇게 좀 다른 생각하는 사람들을 우리 연구개발 하시는 분들도 계속 좀 만나야 되지 않겠느냐. 그걸 강조하면서 빨리 그 눈 다치신 거 나아지시고 다음번에 뵐 때는 하여튼 그래도 이게 실내니까 선글라스는 빼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로봇이 고장나면 이렇게 됩니다. 그렇구나. 집에서 보니까 로봇 2 시네요. 보니까 로봇 1이 있고 로봇 2가 따로 있네. 가만히 보니까 저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네요. 자, 오늘 우리 장시간 또 우리 이종환 교수님하고 이런저런 재미난 얘기 나눠봤습니다. 여러분에게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